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재단에서 매주 월요일 낮 12시 15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사람사랑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추천은 이 사람사랑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섹스 로봇은 소비재 혹은 치료 도구인가? 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이게 지금 보이시죠? 바로 이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성치료법에서 섹스 로봇의 활용에 대한 성 전문가들의 태도입니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그 의과대학의 교수인 아이첸베르그 박사 외 2명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참여한 그 성 전문가들은요, 쭉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에 72분이 참여를 했고요. 직접적인 인터뷰 조사에 응하신 분이 5분인데, 3분은 여성이고 2분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 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섹스 로봇은 소비자로 보십니까? 아니, 소비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치료 도구로 보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는가 보실까요? 바로 이렇게 노랗게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부분부터죠. 이 부분부터인데요. 보시면 섹스 로봇을 소비재로 생각하는 성 전문가는 어떻게 보냐면은 첫째, 이 섹스 로봇을 소비재로 생각하는 성 전문가는 첫째, 오로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그런 그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단순히 이제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더 나은 그런 섹슈얼리티의 발달, 성관계의 발달이나 또는 인간적인 상호관계가 없다, 당연히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섹스 로봇은 포르노그래피 혹은 판매를 위한 성, 매춘을 위한 성같이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섹스 로봇은 어때요? 포르노그래피하고 어때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번 더 내려서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답변했어요. 섹스 로봇은 포르노그래피, 섹스 토이,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성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죠. 이런 그 의견을 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섹스 로봇을 소비재로만 생각하는 성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오로지 이 섹스 로봇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재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성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방해할 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관점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인터넷 성 중독과 같은 문제들이 또 생길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면은 섹스 로봇의 존재와 활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섹스 로봇을 소비재로 생각하는 성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반복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어때요? 섹스 로봇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육체적 만족을 위한 소비재일 뿐이다. 뭐 이 섹스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섹슈얼리티의 발달이랄지 상호 관계의 발전이랄지 이런 것에서는 기대할 것도 없고 오히려 현재 성 관련 산업에 방해가 될 뿐이다. 또 성 중독과 같은 인터넷 성 중독과 같은 문제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여기와 비교해서 이제 섹스 로봇을 치료 도구로 생각하는 성 전문가들, 이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다른 관점이에요.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녹색이 들어간 푸른색으로 볼 수 있죠. 진한 녹색이라고 볼 수 있네요. 섹스 로봇을 치료 도구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섹스 로봇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에 이용할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특히, 섹스 로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섹스 로봇의 그런 피부는, 스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은, 피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호르몬 중에 성 관련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 있잖아요.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 이 피부의 그 접촉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분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피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은 이제 로봇의 몸이죠, 몸. 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로봇의 몸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치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몸이 어때요? 굉장히 완벽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로봇의 그 몸이 완벽하면 할수록 또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불완전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반면에 또 섹스 로봇이 좀 불완전한 그런 육체적인 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로봇의 눈에 관한 부분. 로봇의 눈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눈은 사람 간의 대화했을 때 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데 있어서 눈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이런 문제예요. 로봇에 이제 어떻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로봇을 잘하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로봇이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로봇 자신의 욕망과 요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이제 지능이 발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AI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가서는 로봇 자신의 요구나 느낌 혹은 욕망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뭐 이런 문제가 사람에 비해서 또 완벽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섹스 로봇을 치료 도구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sek스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섹스 로봇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 전문가들이 섹스 로봇은 소비재냐 혹은 이게 단순한 소비재냐, 섹스 토이처럼 아니면 치료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 성 전문가들은 섹스 로봇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했지만, 섹스 로봇에 대해서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 운동의 구독 추천과 또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